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아직 덜 끝났고요. 정말입니다. 아침 새벽 부활절 합동예배 노원구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아직 덜 끝났고요. 정말입니다. 아침 새벽 부활절 합동예배 노원구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는 하루 노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 우선은 오늘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는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유세단 이름이 일단입니다. 아직 저희지만 원칙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 1, 2번에 미래를 과학자들을 모셨습니다. 양당이 경제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게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둘은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그냥 놔두고 어떻게 성장하겠다 이것만 하는 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선은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둘과 함께 창업혁명까지 되어 있어야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뜻에서 저희들 나가는 방향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례대표 1번, 2번을 우리나라 가장 앞서 나가는 과학기술자분들 선정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1번으로 선출된 분이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님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연구소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런 것들 미리 예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연구소 미리 국민의당 들어오시려고 하신 건 아닌가 그런 또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례대표 2번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인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말 그 전문성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과학 발전시킬 수 있을지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1등으로 이제 선출되기도 했고요. 물론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임명을 하는 바람에 총장은 못 되셨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이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역을 계속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에서 언론사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청년과 나눈 이야기들도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너무 적답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권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중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보다 우선 점진적으로 18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가 이제 18세 투표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3이라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 그런데 그걸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옳지 않은 거죠.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게 또 대통령 모토 아닙니까?
뭐 워낙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꼭 필요하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구호원은 반대로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게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 세대에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금 국회 가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급한 일만 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벌써 실업률이 계속 올라서 12.5%로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체감 실업률 거의 30% 정도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워낙 많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앞으로 5년 정도만 있으면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즉 그 기존의 제조업에다가 제조업 공장을 로봇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기법을 동원해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향후 5년 정도 내에 벌어질 일인데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정말로 목적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작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도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20대 국회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미래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3당이 합의해서 미래 일자리 위원회 만들고 정말로 중요한 일부터 좀 합의하고 처리하자. 그래서 1년에 예산의 1% 정도 4조씩을 매년 향후 10년간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꼭 저는 그렇게 되어야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생정당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쪽도 국민의당이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사전투표가 다가오나 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소셜미디어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노원병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오신 신경희님께서 응원 말씀 주셨습니다. 직접 오셨네요. 대표님, 개소식 하신 연설 뭉클했어요. 전 앞 세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아래층에 내려와서 가실 때 대표님하고 부르니까 네 하며 돌아보셨죠. 아이고, 그분이구나. 네. 그 바람에 잡혀서 몇 분과 또 기념 촬영까지 하셨죠. 몇 년간 행사나 모임 때 뵈면서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정치 구단이 되지는 말고 정치 구단들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예, 고맙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정치 배우러 정치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치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구단 뛰어넘는 정치 10단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정치 구단이 아니라 다른 뭐 평가 기준이라고 하나? 차라리 9급이 되겠습니다. 박수정님도 개소식 보셨나 보네요. 안희원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왜 눈물이 나려 하지? 오늘 저 노원캠프의 홍석빈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개소식 때 최상윤 교수님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과 오랫동안 전 대화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분 마음의 그런 상념들이 전해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 가지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박철홍님 제 3당인 국민의당 응원해 주셨네요. 예. 지금 정치 방향 솔직히 아쉬운 점 많지만 지금 양당 체제로는 정치 개혁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 꼭 20석 이상에서 본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족한 점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성님, 박운서님, 홍근형님 등은 교육혁명에 대한 기대, 지지의사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트위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신사님께서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 보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올해는 병신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역사는 이렇게 기술할 것이다. 병신 공천사화. 예, 무슨 저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이름 같기도 하네요. 병신 공천사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용감하고 무상했다. 국민은 뒷전 안하무인 그 자체다. 친박계, 친문계 강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완전 국민을 절로 본 것이다. 참 말로 하기 좀 민망합니다. 네, 정말 거대 양당이 깨지지 않으면 이 정치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싸우기만 하고 반대만 하는 양당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3당 체제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반대만 하는 양당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반대만 하는 양당 구조에 갇혀가지고 4년 후에 욕만 들으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거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반대만 하는 양당이 아니라 3당 구조가 정립이 돼야 그 좋은 사람이 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인재들도 살리는 길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류욱성님께 또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민의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과 중심이 국민의당이라서 지지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3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신문 읽다가 이런 사연을 봤습니다. 기사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신모씨 24살 여는 원룸 자취생활을 끝내고 본가로 돌아가려던 중 원룸 집주인과 청소비 문제로 마찰을 겪었다. 집주인은 신씨가 나간 뒤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 방을 치워야 한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당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괜히 청소비 안 줬다가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말에 신씨는 5만원을 주고 나왔다. 전월세 대란시대 정말 나쁜 속상한 풍경입니다. 계약에도 없는 집주인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서민들에게 더 아픈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가 이제 국민들 삶을 돌보아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작은 변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담대한 변화, 둘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가능한 일이죠. 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